반갑습니다. 저는 도원기라고 하고요. 지금 상상고 내신 관련해서 고1, 고2를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고2 한정에서는 수학 2를 맡아서 진행했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구혜원 선생님하고 이제 크로스로 제가 수학 1을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대치동 쪽에서는 수능반을 맡고 있고요. 고3 수능반을 맡고 있고, 내신은 딱 상산고만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동네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산고에 넘어가서 수업하는 거는 거기에 수준에 있는 문제들 플러스 기본적인 개념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지금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그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상산고의 어떤 학교 문제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통합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산고도 최근의 트렌드는, 예전 트렌드는 그냥 시중에 있는 그냥 어떤 유통되는 어떤 교재들 통해 가지고 문제가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거의 다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능 평가원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채택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수능 평가원의 최근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건드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쪽 그 동네에서는 계속 때문에 어떤 그런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상고 문제는 한두 문제 변별력 싸움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했느냐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저한테 달려있는 어떤 능력의 한 부분일 테고요. 그게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만점을 받느냐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거는 제가 얼마나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익히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방학 동안에는 수학 2를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 봤을 때 생각보다 선행이 안 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는 조금 기초적인 작업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좀 끌어갔다면은 이제 학기 중에는 기초적인 부분에 포인트 맞추진 않고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진행하는 어떤 수업의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문제를 본인이 풀 수 있게, 능동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A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 A, 방법 B, 방법 C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A로 푼 사람도 있고 B로 푼 사람도 있고 C로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풀었다면은. 그랬을 때 각각의 본인이 풀었던 방법들에 대한 거에 어떤 장단점과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맞췄는데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푸네.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이점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법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수능형 문제들을 봤을 때 더더욱 더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법만 고집했을 때 나타내는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빨리 푸는 좋은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얘기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그걸로 체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만 잘 풀 수 있지. 그런 방법들을 본인이 들었을 때는 되게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방법에 대한 거 접근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그렇게 생각했다가 원래 풀 수 있는 방법으로도 못 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풀었던 그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좀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해결했던 방법에 대한 것들도 계속 병행해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방법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장 대응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병행해서 좀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좀 키워주는 문제라고 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학습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수업이 약간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기만 한 학생들도 그 문제의 뼈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풀어나가면 기계적으로 반사해서 풀어나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전혀 다른 길을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푼 양에 비해 가지고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약간 거기에 물음표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생기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되게 폭발적으로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죠. 왜냐하면은 양적인 어떤 받침은 본인들이 채워놓은 상태에서 방법적인 것들을, 즉 뭐 어떤 운동을 한다면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만 좋게 만든다고 했을 때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 학원 입장에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이 수업에 임했다고 했을 때는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퍼포먼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끌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를 학생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관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학원에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수업력에 대한 것하고 관리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과제 달성률하고 어떤 그 수업 테스트의 점수 같은 경우를 제가 계속 어머니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단순히 그냥 점수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첨언해가지고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께 학부모님께서도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잘 수업에 과제를 임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에 대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의 퍼포먼스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복수 테스트를 볼 거예요. 복수 테스트의 중요도는 어떤 의미냐면, 복수 테스트는 단순히 그냥 과제를 다 달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과제 문제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프레임이 확실히 잡혀 있었을 때 빠른 해결 능력 아니면은 정확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복수 테스트를 볼 건데 거기서 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구조적인 거를 본인이 익히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바로 뱉어낼 수 있게 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푸는 속도에 비한 테스트의 시간은 훨씬 더 축소해서 볼 겁니다. 즉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라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그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방법적인 체계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있고 그거를 본인이 풀어낼 수 있으면 그게 본인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진 테스트를 하나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수업은 좀 이원화해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하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 기를 익혀야 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에 대한 것들은 방학 때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이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고난도 문제의 노출도를 올릴 겁니다. 어쨌건 학생들 입장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간다. 길게 봐서 수능형 문제까지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킬러 문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한 섹션 하나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100이라는 게 어떤 그 문제 답 낼 때까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있죠. 10, 30, 50, 70까지 가야 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줄 거예요. 체크리스트 같이. 그 본인이 현재 입장에서 나는 30까지밖에 못 가는데 나는 50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훈련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대비 어디까지 내가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접근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서 고난도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수업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자극점을 줄 거예요. 학생들한테. 잘하는 학생 이건, 못하는 학생 이건, 킬러 문제를 대하는 어떤 그 임계점에 대한 것들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쉬운 것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를 물론 전제가 돼서 어려운 게 풀어져야 되지만 계속 그 수준에 놔두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치지 않게 자세를 잘 잡아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조를 해줘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회차 이후에는 앞쪽에는 어쨌건 그 단원별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회차 이후부터는 전범위에 대해서 상상고 스타일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모의고사의 어떤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가지고 할 거예요. 100점 만점에 한 150점 정도 될 수 있는 난이도. 그래야지 학생들 같은 경우 더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점 정도 맞는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 100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교재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체적으로 상상고 스타일 플러스 고난도 문제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추가 워크북이 이제 관연도 상상고 기출 또는 프린트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그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차까지는 단원별로 진행을 빠르게 한 다음에 5회차부터는 전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계속 실전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생들하고 좀 편안하게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별 상담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뒤처지지 않게 만들 수 있게 좀 제가 수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어떤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변별력 한두 문제 네. 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난이도가 네. 보통 저희 수능에서 준킬러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준킬러 정도, 예. 그러니까 수능에서 완전 킬러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점 맞을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90점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완전 킬러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던 문제가 안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그 당황감 같은 거를 얼마나 극복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제를 그냥 백지로 놔두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던지 그 문제의 출발점은 본인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풀린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새로운 문제, 조금 변형된 문제를 본인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문제가 풀릴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풀어나갔을 때 쉬운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호불호를 없애는 게 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상고 스타일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아주 높지 않다고 해서 그 수준의 문제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윗단계 문제들에 대한 연습도가 있어야지 그 단계에 대한 그 문제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신경 써가지고 교재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차피 틀리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모르면은 그냥 본인의 실력이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대신에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실수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고, 좀 전에 말했듯이 문제를 시도를 안 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시도해보면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런 경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그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제 수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설명회 그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따로 있으면 원장님께 말씀 주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